일반적인 신도시들은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는 단순한 목적으로 건설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꿈과 목표를 품고 탄생한 신도시들이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 수도 건설을 목표로 하는 세종시, 동부가 경제허브를 꿈꾸며 탄생한 송도국제도시, IT 및 첨단 지식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된 판교 신도시가 바로 그곳입니다. 도시가 개발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새 도시는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인구와 경제, 산업구조, 부동산 흐름 등 다양한 요소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송도국제도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안을 매립하여 탄생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조성된 이곳은 동부가 경제 허브를 꿈꾸며 만들어졌습니다. 광활한 간척지 위에 여의도 17배 크기로 조성된 송도국제도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지구로 지정되어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도시를 지향했습니다. 개발은 약 40조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었고 현재는 도시 개발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003년 이후 국내외 인구가 유입되어 현재는 2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2030년 목표 인구였던 26만 인구의 약 76%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항요 신도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쪽에 자리한 2기 신도시로 서울 강남권 주택 수요 분산과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개발이 진행되었고 2009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애초 계획 인구는 약 8만 8천 명이었지만 실제 인구는 2015년에 이미 9만 7천 명을 넘어섰고 현재는 약 11만 명 수준에 달합니다. 판교 신도시 개발의 핵심은 바로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신도시 내의 특별 계획구역으로 조성된 이곳은 국내 IT,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섰습니다. 덕분에 판교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며 수도권 최고의 첨단 혁신 생태계로 성장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출범한 대한민국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정부 행정기능 분산과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건설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되자 행정기관만 이전하는 대안으로 계획되었고 조선의 세종대왕 이름을 따 도시명이 정해졌습니다. 충청남도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를 통합한 넓은 면적의 신생특별자치시로 한반도 역사상 최대 크기의 신도시입니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여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구조는 행정기관, 주거단지, 상업지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적으로 설계되었으며 녹지와 호수공원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세종시 인구는 2024년 초 기준 약 39만 명의 인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2년 출범 당시 약 10만 명 수준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어 40만 명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도시의 경제력 또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송도국제도시가 속한 인천광역시의 지역 내 총생산은 2023년 약 117조 원으로 광역시 중 가장 규모가 크며 특히 송도국제도시의 투자가 인천광역시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판교 신도시가 속한 경기도는 전체 지역 내 총생산이 594조 원에 달하고 성남시 자체도 IT 기업 집적지로 경제 규모가 매우 큰 도시입니다. 특히 성남시의 재정 자립도는 2025년 기준 53.7%로 경기도 1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판교 신도시를 비롯한 관내 기업들의 지방세 기여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세종시의 지역 내 총생산은 2023년 약 20조 원 수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입니다. 이는 인구 대비 경제활동 민간 부문이 적기 때문이며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어 지역 내 총생산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각 도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산업과 일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송도는 글로벌 민간 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집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유수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입주하여 아시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생산 클러스터를 형성했습니다. 2018년 기준 연간 생산 능력은 세계 1위였고 2030년까지 생산 능력을 100만 리터로 늘릴 계획입니다. IBM, 세계은행, 녹색기후기금 등 글로벌 기업과 국제기구 사무소가 들어서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판교는 첨단 ICT, 스타트업 중심의 산업구조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국내 대표 IT 기업 및 다수의 반도체 설계 기업이 밀집한 IT 기술 기업과 스타트업의 요람입니다.
2020년대 현재 입주 기업 수는 약 1,300여 개이며 종사자는 8에서 9만 명대로 추산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등이 대표적이며 AI, 모빌리티,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도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세종시는 공공행정 및 연구기관 중심입니다.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 본부가 세종시의 자리에 공무원 인력이 도시 경제와 소비를 견인합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도 다수 이전하여 행정, 경제 연구직 일자리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1조 원 이상 대기업은 한화에너지 한 곳뿐이며 민간 기업과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공무원 의존형 도시로서 민간 경제 활력과 세수가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간 경제 활동의 활발함과 일자리 다양성은 판교, 송도, 세종 순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각 도시의 부동산 수요와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송도의 아파트값은 수도권 외곽치고는 높은 편이지만 판교보다는 저렴하고 세종보다는 비쌉니다. 2024년 현재 평균 매매가는 평당 약 2,200만 원 선으로 25평 기준 6억에서 7억 원대가 일반적입니다. 2021년 호황기에 10억 원을 넘기도 했으나 2022년, 2023년 조정기를 거치며 가격이 상당 부분 내려왔습니다. 센트럴파크 인근 등 입지 좋은 곳은 시세가 높게 유지되지만 신축 단지는 공급 증가로 조정 압력이 있습니다. 판교는 수도권에서도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며 웬만한 서울 강남권을 넘볼 정도의 시세를 형성합니다. 2025년 초 경기도 아파트 평균 가격 2위가 판교 백현동이었으며 약 21억 원에 달했습니다.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100평대는 2018년 45억 원에 실거래가 되었고 40평형대도 30억 선을 유지합니다. 평당 가격은 8천만 원대로 서울 강남과 비슷하거나 더 높습니다. IT 기업 호황 등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며 2022년 이후 조정장에서도 하락폭이 미미하고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매우 높아 10억 원이 넘는 경우가 흔하며 전세가율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교육 환경, 탁월한 입지 가치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세종시는 새 도시 중 부동산 가격이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2024년 현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평당 약 2천만 원대로 25평 기준 6억에서 7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판교의 절반 수준입니다. 세종은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집값이 폭등하여 투기 수요가 몰리기도 했으나 2021년부터 급격한 하락장을 겪으며 전국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이 급등락 요인으로 지적되나 2023년 하반기부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호재로 가격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의 부동산 하락기에도 판교는 낙폭이 매우 작고 빠르게 회복했으며 세종은 전국 최대 하락을 기록 후 저점에서 반등 중입니다. 송도는 하락 후 가격 약세가 이어지는 등 양극화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부동산 흐름이 가장 유리한 곳은 판교로 평가됩니다. 이렇듯 양질의 일자리는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도시의 성장을 평가할 때 일자리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송도 국제도시와 세종시는 아직 아파트 공급할 땅이 남아있지만 판교 신도시는 아파트를 공급할 땅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는 향후에도 판교 신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나머지 두 지역에 비해 가치를 더 높여주는 원인입니다. 차별화된 목표를 가지고 탄생한 새 도시는 저마다의 미래를 준비하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힐 전망입니다. 2030년까지 바이오 클러스터를 대폭 확대하고 GTX-B 노선 착공 등 광역교통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판교는 이미 대한민국 혁신경제의 심장부이며 제2, 제3 테크노밸리 개발 완료 시 초대형 클러스터로 확장되어 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기업 유치 기회가 될 것입니다. GTX-A 개통 등으로 광역 접근성도 개선됩니다. 그러나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인한 인재 및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장이 둔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세종시는 완성형 행정 수도를 향해 나아갈 전망입니다. 2027년을 목표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논의 등 행정 기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사업 추진 등 자족 기능 확보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과제는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공공행정 의존도가 높아 민간 경제가 빈약하며 투자 유치 강화 등 일자리 창출력이 큰 기업의 유치가 필요합니다. 통도, 판교, 세종 이 세 도시는 각기 다른 역사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 도시를 보여주는 중요한 청사진입니다. 각 도시의 성공과 과제를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의 도시 개발 방향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고민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